줌으로 들어오면 이 정도 떨어지면 안 들리거든 잘. 이 정도 떨어지면. 그 줌 문제가 아니고요. 스피커나 마이크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줌 PC는 저기 있어도 마이크 여기 있으면 그 마이크 이 소리가 정도로 들리거든요. 줌 자체가. 근데 이거 녹음을 하는 거고 녹화를 하는 거고 줌 소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줌은 이제 보통 회의실에는 스피커가 원래 하나씩 있고요. 마이크를 컴퓨터를 저기다가 선택을 하면은 폰을 이용해가지고 마이크 요금을 이용을 할 수는 있어요. 마이크를 거기 좀 갖다 놓으세요. 저기다 꼽아가지고 근데 지금 오늘은 줌으로 줌으로 들어오잖아. 들어 안 오나? 안 들어오나? 줌은 이제 회의용으로 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이제는 다 와요. 가 안녕하십니까. 욕을 대야지 잘하지. 오늘 못했어. 너 요즘 왜 하트 안 보내? 세가 빠르게 해주는데 왜 하트 안 보내? 계속 체크하잖아. 많은 사람들하고 여기가 내 자리인가? 세 된단 말이야. 정미란 팀장 그 쫓기는 제가 알았나? 순서서 뒤에. 언제 주실 거예요? 아니 지금 동계장 여기 바로 빵꾸가 송송 뚫려 아니 제가 있어. 사진 했는데 이거 좀 풀어놨어요. 일단 회의 끝나고 이거 그 스캔해서 주면 되잖아. 아, 근데 소속서에 그대로 맨 밑에 있어. 그거 주셔야 되는 거야. 아, 기대되는 아까 얘기. 찍으면 되잖아. 소속서. 그렇게 딴이랑 했잖아요. 딴이가 안 하면 나만 잡고 있어. 저기에서 줌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냐고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일단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면 와 있는 사람이 그 있으면 교육을 이걸로 하실 거죠? 그러면은 이 노트북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노트북에 줌이 깔려 있으신가요? 실무 이거 화면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같이 교육하면 제 걸로 하면은 제 얼굴밖에 안 보이니까. 줌이 없어요 이게. 저는 줌이 있는데 제 걸로 갖다 줌을 틀면은 이게 파일 공유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직접 저기로 여시게요. 파일 그 그 내가 보내준 게 있거든. 너희 생각 제가 알고 나머지 거는데 이거 저 캡처해 써야 되니까 준영아 어떻게 뭐다 하냐. 이거 준비 좀 하고. 아 그냥 하나 주문하라. 1009 이거만 사진 다시 하는 이거 나중에 사진도 하나 찍어야 되니까. 그거 봐봐요. 원익 여기 심사위가 아니고. 몇 톤으로 찍은 거. 거. 이거 괜찮냐? 그죠? 쪽으로 갔어. 이거 괜찮죠? 맥걸로 그것만 잘 찍었고 나머지 다 명전인데서 나서 명전이래 이 빗바지 이게 자꾸 청결돼. 최신입니다. 안녕하세요. 폰은 이게 제일 좋아. 파일이 들어온 사람이 있나? 한 사람밖에 안 되냐? 한 사람밖에 안 되냐? 방금 만들었습니다. 아마 네이버 밴드 요거 켜놔가지고 지금 밴드로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케이스
지금 저기로 켜놨구나. 이때 필요가 없네. KIA가 아닌데 기야. 이 대표로 그렇게 알겠네. 오늘 쉬지 마. 인정해. 기야가 미쳤는데. 그렇지 마. 그분이 KSA가 뭐예요? 한국 표준협회 아, 코리아 스탠다드이제이션 아카데미. 옛날에 KSA가 뭐라고 먹고 살았냐면 KS 심사관이 먹고 살았어요. 요즘 그다 업종별로 KS 작품이니까 알겠네. JS. 어? JS. 지수. 오, 이거. 아, 편지 표시돼 있구나. KMAC도 있거든. KMAC, KSA가 있고 KMAC가 있어. 아카데미. 한국능률협회, 한국능률협회. 그다음 생산성 본부가 있어. 뭐 별의별. KPC. 근데 일본에 들어오면 일본 능률협회, 일본 생산성. 사람이야. 여기서 그 자, 할게요. 네. 그 오늘 다룰 내용은 이 품질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일단 이론적으로 요 이상 다루는 과정은 없어요. 없고 여기에 뭐가 붙으면 되냐면 사례 실습하는 것만 딱 1시간 붙으면 보통 표준협회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론적인 걸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 수준에 맞는 우리 수준이 뭐 낮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잘 안 써본 입장에서 우리한테 맞는 사례를 제가 이제 좀 넣어놨어요. 이렇게 쓰면 잘 쓰는 대책서. 근데 여러분 이래요. 대책서는 품질부서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시면 안 되고 대책서는 품질부서가 오히려 쓰는 게 아니고 제작이나 설계나 이런 데서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품질부서가 대책서를 쓰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 부품 문제일 때는 책임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벤더들이 써오는 대책서를 우리가 검토하는 게 수익검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 업은 우리 지금 회사는 2차잖아요. 2차. 대기업이 2차잖아요. 근데 대기업의 3차 벤더부터는 이런 걸 할 줄 아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맡아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이게 현상적인 이야기인데 뭐 대기업의 3차는 대책서 쓸 필요 없다 이런 게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산업계에 보면 3차까지 내려오면 대기업의 3차까지 내려오면 이런 걸 요구하지도 않고 할 인력도 없어. 자, 우리 한번 내려가 봅시다. 소전밀 이거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 그럼 때로는 부품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한 1차 정도 되면 2차 벤더가 서호가 2차면 야 2차 너희들 써와 이럴 수 있을 텐데 검토 기능만 있으면 될 텐데 수익검사도 써야 돼요. 영업은 또 어떤 게 영업은 보통 이걸 제출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잘 쓴 대책서인지 못 쓴 대책서인지 큰일 날 대책서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 여기 있는 분은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3차 이상 가면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제가 이거를 이야기할 때 오늘 RCA라고 할 거예요. RCA. RCA라고 하는 얘기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이게 대유법이에요. 책가방 하면 뭐 학력을 이야기하듯이 RCA는 루트 코즈 원인 분석이거든요. 그럼 대책서에는 주로 뭐가 있냐면 원인 분석과 대책이 같이 있어요. 근데 왜 RCA라고 쓰냐면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유법으로 쓰는 거예요. RCA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내려가 봅시다. 쉽게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품질 부적합이다라고 하면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는 전부 다 품질 부적합이라면
부적합 제품에다가 키를 맞추잖아요, 그죠? 그죠? 부적합은 불량품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품질 관리의 방식이 고도화된 회사들 있잖아. 고도화된 회사들. 검사나 이런 수단을 쓰기도 하지만 품질 경영적인 수단, QA 기능이 막 발전한 형태는 뭘 하냐면 검사도 하지만 심사도 해요, 심사도. 그 심사에서 나온 거는 제품 부적합이 아니라 업무 부적합. 업무 부적합. 그러니까 사실은 부적합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제품에 대한 부적합과 업무에 대한 부적합을 같이 이야기해요. 제품의 부적합을 드러내는 활동은 검사고 업무의 부적합을 드러내는 활동은 심사예요. 그래서 심사도 1자 심사, 2자 심사, 3자 심사가 있어요. 1자 심사는 우리 내부 심사, 2자 심사는 고객 심사, 3자 심사는 대외기관 심사, ISO 같은데. 그러니까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오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 심사하는 사람들이 제품이 불량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절차서가 뭐 업무가 안 맞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근원이냐 하면 제품을 보는 시각은 종래부터 계속 내려왔던 품질관리의 수단이고 이게 이제 고도화될수록 QA 기능이 막 살아나면서 제품을 검사해가지고 한계가 있다.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하게 구축해서 그 결과 양품이 나오도록 하는 그 체계가 더 중요하다, 품질에 있어서. 이런 시각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품질 보증이라는 게 생기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적합이다라고 하면 제품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부적합을 보고서를 일일이 쓰게 되냐? 저는 우리 회사가 쓰기 이걸 일일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상으로 써도 돼, 한 줄. 그것도 크게 문제 없어요.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 나와야 될 게 원인과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부적합 발생 보고서는 이게 잘못된 일이고 이건 대책서예요, 사실. 부적합 보고서는 뭐가 잘못됐다는 것만 나오면 되고 원인과 개선 대책이 나오는 건 뭐 조금 그렇긴 한데 그 다음 페이지로 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단어를 외워야 되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 공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ISO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산업별 코드라는 게 있어요. 항공에도 있고 방산에도 있고 뭐 원자력에도 있고 음식에도 있고 심지어 우리 같은 압력용기 아스메 같은 코드에도 그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정한다는 얘기, 우리 번역이 돼서 좀 이해가 조금 어려워요. 시정한다는 얘기는 부적합을 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물이 샜으면 물을 밸브를 잠그는 일이에요. 근데 시정 조치는 시정을 하는 거지 뭐 시정하고 시정 조치하고 뭐가 틀리냐 이게 국어적 의미 해석이잖아요. 근데 시정하고 시정 뒤에 조치가 붙은 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정 앤드 조치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정은 그냥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 부적합을 원상태로 돌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시정 앤드 조치, 시정 조치는 여기 액션이 하나 더 붙은 이거는 뭐냐면 이게 생긴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까지 제거하는 걸 말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대책서예요. 시정 조치 수단이 대책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회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압력용기 업계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산업에서 다 해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같이 쓰긴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리스크를 뽑아내서 개선합시다 하는 거죠. 굉장히 더 앞서 나가 있는. 그래서 품질 경영을 한다. 회사가 품질 경영을 한다 할 때는 네 가지를 해야 돼. 이건 뭐 몰라도 됩니다.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제일 뒤가 품질 개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품질 경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깊이가 중요하다. 깊이가. 대책서 쓰는 거는 깊이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빨리 하는 게 스피드가 important 합니다. 이거는 깊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후가 예상되는 배관을 미리 점검해서 보고하는 거고, 이거는 누수의 원인을 파악해서, 예컨대 누수의 원인이 노후된 배관 문제라면 이걸 미리 고치는 게 시정 조치입니다. 그냥 의미적 개념은 이해를 하세요. 시정과 시정 조치는 거는 요거는 뭐 일단 물어보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제가 이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아람코라는 유명한 정유 회사의 품질 엔지니어, 품질 엔지니어. 사무실이 어디 있냐면 본사는 사우디에 있지만 이 친구가 근무하는데 이 태평양, 아시아 이쪽에 품질 엔지니어인데, 이 친구 사무실이 도쿄역 바로 앞에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불량 원인에 대해서 이제 큰 하자가 생겼지. 하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걸 제재되어 있는 걸 풀어달라는 이제 이런 목적으로 갔는데, 뭐 담당하는 친구들이 가서 다 안 돼. 네? 그 이제 나하고 부서랑이나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갔어.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 나도 좀 놀랐어요. 물량 쭉 이야기 들어보고, 당신들 이거 부족하네, 안 되네, 우리 믿을 수 없다, 네? 퀄리파이가 다시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할 텐데, 원인을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마라. 난 당신들이 하는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인이 중요하다. 이 원인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면,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면, 대한민국에서 그 대책서의 개념을 이해하는 순위로 치면 한 30분 안에 그런 사람들 됩니다, 사실은.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요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RCA라고 하는 거는 광의로 보면 전부 다 대책 수립까지 다. 협의로는 원인 분석 아니다. 루트 코즈 어나리시스. 제가 뿌리 원인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전에는 근본 원인 이랬어요. 제가 우리 회사에 오고 나서 뿌리 원인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뿌리라고 이야기가 더 잘 되겠더라. 다 이해가 잘 되겠더라. 이 관점이 대유법의 관점. 그래서 우리 RCA 하면 대책까지 수립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인을 찾아 내려가는데 뿌리까지 안 내려가면 또 나옵니다. 도움 분량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전에 무덤 근처에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그거를 밑동을 탁탁탁 친다고 이게 다음에 안 나오지가 않아. 뿌리가 다 빠져나와야 그게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뿌리 원인이라고 제가 제 스스로 뿌리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상을 파악하는 것, 원인을 규명하는 것,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 원인에는 뭐 이런 말이 있다, 왜 현상에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거 하나만 딱 여러분 해요. 원인에는 발생 원인과 유출 원인이 있다. 발생 원인과 유출 원인이 있다. 나중에 설명할, 발생 원인은 뭐고 유출 원인은 뭔지 다음에 설명해 줄 건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한 10분 동안 할 거예요. 원인을 규명할 때 진린으로 안 가면 어떤 원인이 나오냐면, 검사가 부족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거는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은 그대로 있어. 증상만 완화시키고. 우리가 기침 환자가 있으면, 이 폐렴이 걸렸으면 마이신이나 뭐 이런 항생제를 먹어가지고 이 염증을 치료하는 게 이게 원인 치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그냥 진정제를 자꾸 먹으면, 기침 진정제를 자꾸 먹으면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증상 치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책서들이 대부분 95%가 이래요. 요거를 써야 돼, 요거를 써.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요거 다 읽으면 머리 아프니까. 옛날에 제가 발견한 스토리니까 이 교재는 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아무도 읽어가지고 교육 못해요. 옛날에 저는 사실 경험 못했는데 우리 외갓집 동네에 제가 어릴 때 가면 방앗간에서 뿔이 막 났어요. 왜 그러냐면 방앗간에 휴즈라는 게 있죠. 이상전압이 들어온다든지 뭐 서지가 확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 그 밖에서 다 끊어줘야 그 방앗간 안에 있는 전기시설들이 안 다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집 아파트 들어갈 때 있는 그 뭡니까 차단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예. 그게 다 끊어줘야 다 끊어줘야 그 뒤로 전류가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걸 왜 달아놓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서지 때문에 집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를 보호하는 용도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퓨즈가 자꾸 나가니까 무슨 안에 무슨 원인이 있겠지. 이게 합선이 됐다든지 안에 내부적인 부분 때문에 휴즈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들은 매번 교체를 했는데 교체하기 싫으니까 교체하기 싫으니까 안 끊어지는 철사를 가지고 담아놓는 거야. 그럼 어찌 돼요? 못 끊어주니까 불이 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인 치료를 안 하고 정상 치료, 정상 위주 조치가 낳는 문제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게 정말 많아. 어떤 유사동일한 문제가 계속 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시간 나서 읽어보세요. 나쁜 얘기는 한 번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이것도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대책서는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재발을 방지합니다. 이거 말이야. 원인과 대책인데 진인이 돼야 되고 재발 방지가 있어요. 차라리 이런 수준이 아닌 대책서는 제가 항상 회사 다니면서 했던 거 종이 낭비, 잉크 낭비는 하지 마라. 자,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직접 우리 다니던 직장에서 작년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작년에 제가 대책서를 써온 거를 제가 수정을 해줬어요. 요 두 사례를 딱 읽어보면 야, 이 원인 분석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김과장이라고 썼는데 우리 차단기라는 제품을 써온 OI예요. 원인 분석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수정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같이 나타냈어요. 자, 위에 잠깐 보면 위에 잠깐 이런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 좌우가 균형되지 않고 오다마다 이 구조가 다 상이한 제품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 제품은 대부분 좌우 배치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제품은 반제품을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다음 페이지. 공정에서 들면서 크레인으로 들면서 무게 중심이 흩어져 버렸어. 저게 아마 몇십 톤 되겠죠. 꽝 부딪혔어 땅에. 그래가지고 막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차단기에 있는 사람들이 써온 RCA가 이거예요. 뭐냐면 반제품이 이송 중에 바닥에 부딪혔는데 왜 부딪혔을까? 크레인 이송 중 제품이 흔들렸다. 아,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흔들렸을까? 원래는 두 명이 운전을 했다 이거야. 한 사람이 운전하고 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잡았다 이거야. 네? 그렇게 했는데 이날은 1인이 운전했대. 1인이 운전했대요. 왜 1인이 운전했냐면 결론을 했대.
왜 결근을 했냐 하니까 무릎이 부딪혔대. 제품에 그 전날. 그러면 안전하지 않았어. 안전의식이 미흡해서 사고가 났네. 이런 이야기야. 이게 뭐냐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간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RC의 기법은 기법이라기보다 사고력 중심이에요. 사고력. 사고력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고력이 생겨요. 왜 생기냐 하면, 자, 예를 내가 조금 들게요. 예를 들어,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고력이에요? 뭔가를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상, 피해자라든지 그런 사람의 의견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남이 알아듣기 쉽도록 육하원칙에 의해서 쓰고, 이런 것이거든. 근데 그게 대학 나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 사고도 그 일을 해봄으로써 확립이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자,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자, 나는 이렇게 이걸 고쳤어요. 제가 이걸 이전부터 봤거든. 이 프로세스의 문제가 뭔지를 제 나름대로 관찰했거든. 제가 이 부서 소속은 아니죠. 자, 아까 그런 GIS 반제품을 균형이 막 지 멋대로 생긴 걸 갖다가 이동을 하는데 무게 중심에 맞는 인양골의 걸음 위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제품의 구조가 20개, 30개가 있는데 그 구조마다 무게 중심 차원에서 그 고리를 두 군데를 걸었을 때 중심 균형이 맞춰지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없는 거지. 자, 그 기준이 있으면 두 사람이 인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이거 보세요. 이동 중에 흔들려도 똑같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왜 흔들렸냐? 인양꼬리를 거는 위치가 무게중심상 맞지 않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 두 사람이 붙어도 억지로 부딪히는 거는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고는 난다는 말이에요. 언젠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건 왜 이게 중심이 안 맞았어요? 작업자가 임의로 그런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왜 자기가 임의로 결정했어요? 기종별로 무게 중심을 보유한 인양골이 그런 위치를 설계해서 표준화해줘야 된다. 안 해줬다. 자, 이거는 뭐예요? 프로세스의 개선 과제가 나와요. 프로세스의 개선 과제.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로 가는 대책서는 아주 나쁜 대책서. 프로세스로 가는 대책서가 되게 돼요. 이거 하나를 보면, 자, 우리도 이런 대책서를 쓸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우리 회사에서 쓴 대책서를 나중에 몇 개 보여줄 건데,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써요. 전 직장에 썼던 것도 보여줄 거고. 자, 내려가 봅시다. 자, 분량을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분량의 현상을 원인으로 착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항상 우리 업체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거의 원인은 뭐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뭡니다. 그 사장님, 그게 원인입니까? 현상입니까? 현상에도 가깝잖아요. 그게 왜 원인입니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사실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상에 더 가까운 게 더 많아요. 이 현상인지 원인인지를 잘 봐야 된대요. 출근 시간이 지체됐대요. 이와이는 업무 처리가 늦었대요. 사무와이는 효율이 저하된대요. 여기서 끝나면 어쩝니까? 여기서 끝나면 대책이 뭐가 나옵니까? 네? 효율을 높인다. 이 말처럼 막연하고 셀 수 없고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효율이 왜 저하됐냐? 시스템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버그가 생각했다. 이걸 말을 치대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발견했다면 실제 이게 왜 저하됐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문제들하는 게 밝혀지면 이제 문제는 안 생겨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테스트를 하면 되지. 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테스트하는 프로세스를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2단계에서 끝내는 거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진인을 밝혀내는 거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이게 뭐냐? 사고의 사고. 리피트 or 스탑의 사고예요. 리피트 더 나가야 되냐? 스탑해야 되냐? 여기서 5y 나는 거는 자연수 5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4y를 했는데 원인이 나왔어. 근데 5y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이야기가 돼요. 5y까지 왔는데 진인이 안 나왔어요. 6y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계층적 문제는 5y 정도 가면 진인이 나온다라고 평균 잡아서 5y라고 하는 거지. 이게 4y가 될 수도 있고 6y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4y에서 이건 4y에서 끝이 났잖아요. 업그레이드 후에 버그가 생각했다. 한번 더 나가 봅시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 버그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기술적으로 규명하면 어떻게 될까 대책이? 엉뚱한 소리가 돼요. 여기서 끝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대책서를 써놓고 이런 원인을 써놓고 대책은 뭐라고 쓰냐면 관리 철저 막 이렇게 씁니다. 그런 대책서는 써봐야 효과가 하나도 없어. 쓰지 마라. 잉크 낭비다. 종이 낭비다. 그 이야기. 재발 방지 대책을 왜 쓰느냐 하면 다시는 앞으로 그런 유사한 불량, 동일한 불량을 생기지 않게 하자고 쓰는 거거든요. 이거 쓰면 뭐예요? 그 개념과 의미와 목적과 충분한 수준을 모르고 쓰는데 또 나오는데 우리가 쓰는 대책서가 95%가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대책서가 경위서인 것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뭐를 했고 언제 뭐를 했고 언제 해가지고 언제 그거는 그 사건에 직접 관여되지 않은 앞에 스토리를 다 빼버려요. 그걸 빼는 것도 스킬이에요. 핵심이 들어있어요. 핵심이.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휴리스틱하게 1y, 2y, 3y, 4y, 5y 아 이게 핵심인가? 자 이거는 저 위로 올라가보세요. 검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게 바로 됐는지를 체크를 해보려고 하면 자 시스템이 불크랭 선발했다. 요거 때문에 요게 생겼냐? 요거 때문에 요게 생겼냐? 요거 때문에 요게 생겼냐라는 게 딱 맞으면 올바로 된 거예요. 원인을 전개해 나오는데 나중에 검사는 요거 때문에 요게 생겼냐? 맞네. 요거 때문에 요게 생겼냐? 맞네. 요거 때문에 요게 생겼냐? 맞네. 그런 건 잘 된 거예요.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핵심 연문 대책선 쓰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원인과 대책이 매칭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진인을 밝히고 그 진인에 대해서 대책을 전개하라고 그랬죠. 그죠? 진인이 안 나오니까 대책을 어떻게 쓰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냥 막연한 내 선입감, 내가 가진 선입감,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선입감 이게 대책에 들어가요. 그리고 원인은 막연하게 끝나요. 그런 우리 영업에서도 그렇고 공장에서 대책서를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설계나 제작에서 대책서 쓸 때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특히 고객한테 내는 대책서. 이런 거 참 많아요. 이런 거 참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이제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제일 문제. 이게 아까 했던 말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제 책에 있는 걸 제가 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제일 문제예요. 스탑 or 리피스는 여기 나오고 이게 뭔가 이 과정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전기 설비에 부하가 생겼어요. 왜 생겼냐? 피스톤에 순환유가 잘 생기잖아요. 윤활유가 왜 안 돌았냐? 윤활유 통이 막혔다. 그렇게 밝혔어 엔지니어가. 왜 막혔냐? 이물질이 들어가 있네. 이물질이 들어가 있네. 이물질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갈고 할 때 뚜껑이 열려가지고 안 닫았네 라고 끝내버렸어.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이 뚜껑이
꼬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닫아놔도 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꼬리를 바꾸면 되잖아요. 이 꼬리를 바꾸면 이 문제는 안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나와. 작업자들이 윤활유 교체 시 뚜껑을 닫는 요령 해가지고 막 쩔쩔싸 나와요. 네? 사진도 찍어가지고 확실히 닫았다는 걸 증명해라. 이런 활동들이 막 나온다고요. 여기서 끝내버리면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여기서 예선 조치를 해놓으면 해결되는 문제를 윤활유를 교체하고 뚜껑을 안 닫는 문제 때문에 이물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실수로 가는 거예요. 매번 대책은 뭡니까? 대책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윤활유 교체자가 뚜껑을 닫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 첨부할 것. 뭐 이런 대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으로 내려가서 루트까지 오면 확실한 대책이 나오는데 루트까지 안 오고 중간에 거쳐 끝나버리면 엉뚱한 대책이 나오고 그 문제는 계속 생긴다. 이거예요. 사실 이 항목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 단계가 더 내려가는 거는 그야말로 그 엔지니어의 어떤 관심, 그 엔지니어의 어떤 탐구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정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 회사는 품질이 개선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여기서 끝냈을 수도 있어. 윤활유 통이 막혔다. 윤활유 통 교체.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대책을 제시할 때는 특별히 제시할 때는 인적 실수에 가까운 거일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하면 교육이라는 경우. 교육으로 품질 문제가 방지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설사 교육밖에 없다 하더라도 교육은 어떤 다른 대책의 노조적인 수단이지 교육을 해서 시스템을 바꾸겠다 그건 아니에요. 예컨대 작업자 실수라 하더라도 그걸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임시직 작업자가 충분한 교육을 못 받고 들어갔다 라고 하면 프로세스가 받아서 할 일이 생기잖아요. 배치 전에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 실수 이러면 뭐예요? 교육 실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를 진인으로 하지 마라. 사람의 실수를 가급적 진인으로 하지 마라. 사람이 실수가 생긴 그 사람의 상태적, 상황적 문제를 가지고 지린을 가져가라 하는 얘기예요. 설계자가 실수했다. 설계자가 실수했는데 엊그제 들어온 설계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엊그제 들어온 설계자는 아니고 오다가 막 시기 중복이 돼가지고 실수를 했다. 네? 뭐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 도면을 가지고 수정하면서 취소 수정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것까지 나아가면 취소 수정한 도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정 안 한 게 있는지 크로스 체크를 한다. 이 프로세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품질이 올라간다. 그런 거에 의해서. 작업자 교육에 의해서 품질이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냥 참고할 뿐이지. 여기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원인을 찾지 않고 사람과 조직의 자체로 문제로 가져가는 경우. 이게 제가 방금 한 얘기입니다. 부품 불량이 발생했다. 불교여서 제대로되지 않았다. 이와 이 상황이 검사 숙련도가 부족했다. 교육 체계 수립 이런 게 있겠죠. 여기다가 메인 작업자가 메인 검사자 부하로 보조 검사원이 교육 없이 투입됐다. 그럼 보조자가 투입될 때는 투입할 수 있는 품목과 투입할 수 없는 품목을 구분하자든지 중대 품목은 검사를 못하게 하자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 차이예요. 여기서 끝내느냐, 여기서 끝내느냐, 여기서 끝내느냐가 그만큼 이게 사고 중심 기법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아까 현상 원인 대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있는 원인에 대해서만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랬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인을 분석할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하자. 왜 생겼는가? 그것이 왜 걸러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빵 이렇게 부딪히는 게 한 사람만 정신 차리는 사고가 안 나요. 듀얼로 해놓으면 듀얼이잖아, 듀얼이니까 사고를 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사람은 막 안쓰러워도 오는데 한 사람이 피해가면 그건 듀얼이기 때문에 그래요. 듀얼이기 때문에. 리던던시 설계이기 때문에. 중복 설계, 병렬 설계이기 때문에. 투레그라는 것은 뭐냐면 만들 때 잘못 만든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그게 우리 검사 과정을 통해서 왜 사회로 유출됐느냐. 그걸 두 개를 따지면 이 시스템이 두 개의 대책이 나중에 이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대책도 원인이 유출과 발생 두 가지 관점인 것처럼 대책도 유출과 발생의 두 가지 관점으로 전개하면 더 확실한 골키퍼가 돼요. 골키퍼가 골대 앞에 두 명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투레그라고 하는데 3레거도 있습니다. 3레거는 좀 복잡하니까 직원 교육 같은 것은 독단적으로 수립하지는 않는다. 영업에서 그러세요. 대책이 뭐 직원 교육돼 있으면 야 교육만 하면 뭐 되나 뭐 이러고 네? 다른 대책이 나오고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인지를 해야 되니까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또 어떤 데 보면 조치 수정해놓은 걸 제가 대책이라고 쓰는 거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걸 이해를 시키려면 한 10분 걸리니까 내가 이해를 안 시킬게요. 1Y가 하나인데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거의 원인은 이거고 이거의 원인은 이거고 이거의 원인은 이거라고 단서로 생각을 하는데 복합적으로 보면 분기되는 원인들이 많아요. 이거의 원인은 이거이기도 하고 이거이기도 해요. 이거의 원인은 여기 또 분기될 수 있어요. 이거이기도 하고 이거이기도 하고 이거의 원인은 이거이기도 하고 여기서 더 전개를 못하면 이것들이 진입니다. 세 개가. 이거는 발생 원인, 이건 유출 원인 이렇게 봤어요. 요거에 대해서 대책을 씁니다. 처음부터 갈라질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거의 2Y의 원인이 두 가지일 수도 있거든. 내가 어떤 예를 하나 준비해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걸 정리할 때도 이렇게 알고리즘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 이건 너무 이제 좀 거창적인 이야기니까. 까지는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한 원인이 영향을 일으키는 게 한 가지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전 얘기입니다. 이해관계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하부단철 고압측 앵글 두 개가 누락이 됐대요. 불량 원인은 1Y는 지구 누락, 2Y는 검사 누락. 1Y, 2Y는 틀렸죠 사실은. 네? 이게 뭡니까? 유출 원인은 제작중 자재 누락, 2 검사 누락, 9 공정 진행. 이 거꾸로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쓰려면 쓰지 마라. 이지라는 거 이렇게 써올라면 쓰지 마라. 종이 아깝다. 제작 중에 자재가
누락이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글로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부가 누락이 생겼으면 작업자가 뭐 빠졌다는지, 네? 지부가 누락됐는데 그러면 지부 누락되는 거를 가지고 용접사는 어떻게 용접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써놓으면 대책이 안 돼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대책입니까? 자, 이렇게 쓰는 대책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용접부의 피놀, 용의 불량이 생겼어요. 발생 원인은 용접부 비드 체크를 실시. 또 우리 저는 발악을 막지 않았어요. 이게 또 물주의 관계가 아니고 유출 원인은 내부 부착물이 많아 접근성이 좋지 않아 파괴 및 수정의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이거는 경위서 써놓은 거잖아요. 경위서 써놓은 거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게 무슨 원인이에요? 원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피로라고 용입 불량의 두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여기 나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대책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회사 정도 되는 규모에서 다 이 대책서 반려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도장 밀림이 생겼대요. 도장 밀림이 생겼는데 이게 아마 이제 액체 도장인 것 같아요. 공기 중에서 건조를 한다는 거 보니까 공기 중에서 최소 7일이 걸린대요. 7일이 걸리는데 7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제품 하에 납품했기 때문에 기한의 현실과 맞지 않다. 이게 대책서입니다. 네? 그리고 무슨 저 정도 말리는데 공기 중에 말리는 7일씩 걸리나? 그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액체 도장이지만 건조를 운영하겠다든지 뭐 이런 말이 또 있어야죠. 아니 7일 지나야 말하는데 7일 안에 가져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현실과 맞지 않다고 쓰면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이런 건 쓰지 말아요. 쓰지 마라. 이거 대책은 또 엉뚱한 대책이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거는 레이저 절단 샤넬 같이 피어싱 방향 오리를 해서 햇물의 절단 피어싱 작업이 정확하게 절단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랬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레이저가 노후화돼서 오작동으로 절연물이 부족했다 이 말만 있고. 그러니까 원인과 대책이 링크가 안 맞는 거예요. 진인을 가지고 대책을 전제했는데 이게 안 맞다. 그 다음 페이지. 아까 내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잘 안 보이는데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유출 원인이 실제 유출 원인이 아니고 작업을 잘못한 원인을 쓰는 거죠. 이렇게 잘못됐다. 발생 원인과 유출 원인이 분별이 안 한다. 이건 우리 해석인데요. 이거 쓰신 분한테는 굉장히 미안한데 여기는 안 계신데 하팀장이 쓰신 것도 있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 그러니까. 자, 이거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저기 화성에 있는 이 프레스 공장에 갔어요. 이게 로트 불량이 생겼어요. 로트 불량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밑에 금형하고 위에 금형이 있는데 위에 금형이 이렇게 샥 들어가면서 위에 금형이 여기가 다 있는 부분이 마모가 돼가지고 마모가 돼가지고 싹 끓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금형이라는 거는
지구도 그렇지만 금형이라고 하는 것도 연마를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몇 회를 찍고 연마한다든지 몇 시간을 찍고 연마하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도 이게 프레스품이니까 전수검사한다는 걸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죠? 초품, 중품, 종품에 대해서는 검사한다든지 그렇게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쓰신 대책서를 보면 원인을 보면 이래요. 작업자 태도, 주민의식 교육, 이상지구에 대한 감각, 둔각, 반복 작업에 대한 긴장감, 상식. 이게 뭐냐면 경위서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경위서 같은 거. 자,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쓰고 이런 마음의 준비를 만방천방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안 생기겠냐? 네? 올바로 접근한 대책서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회사의 대책서를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보완 지시가 돼가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TD 코팅 금형에 있는 여기 요 위에 있는 금형이 TD 코팅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TD 코팅의 쪽으로 문제를 돌려요. 여기서 또 제가 생각해 TD 코팅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금형의 사용 횟수나 사용 시간 관리는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럼 TD 코팅으로 하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TD 코팅으로 금형을 안 만든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TD 코팅으로 금형을 만들면, 금형에 TD 코팅을 하면 수면 관리 안 하고, 예? 식품, 종품 관리 안 해도 이 문제 안 생깁니까? 똑같이 생긴다. 물론 좀 이렇게 많은 제품이 생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의 진인을 찾는 태도가 아니라 작업자의 그냥 반성문인 거예요. 반성. 그리고 여기서는 핵심보다는 이 문제가 생긴 기술적 요인 중심으로 나열해서 기술 검토서, 기술 보고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대책서로서는 위협하다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고,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드렸어요. 또 현상, 원인, 대책이죠. 네?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현상은 이래요. 스크래치가 발생했다.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현상이,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7,500개가 XX 사이즈래, 이게. 다른 명칭은 뭐 내가 모르겠는데, XS 사이즈 하부 쪽에 이 달걀 해물이 이렇게 있는데, 드로잉 시에 상부에서 누르는 금형의 마모, 이가 부딪히는 부분에 마모로 인해 스크래치가 발생되었고, 후공장인 광택공장에서 연구소 인원이 발견했다. 이까지가 현상이 들어가 있죠. 특히 고객한테 제출할 때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어디서 몇 개가, 네? 이런 게 현상이에요. 금형, 이게 윗금형이에요. 요 부분이 이걸 끌고 먹으면 되겠지. 금형 내측 원주 요 부분이에요. 반짝반짝해져 있는 부분. 제품과 과다습 쪽으로 변색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불량 원인은 뭐냐? 제가 이거 1시간 만에 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됐다기보다는 작업자의 금형 마모 상태에 대한 점검 자체가 없습니다. 7,500개 찍는데. 그 다음에 식품, 종품에 대한 작업자 자주검사. 자주검사는 작업자가 제품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검사, 이거는 금형이나 치공구에 대한 검사. 지구도 있잖아요. 지구도 마모가 돼요. 지구 마모 안 되는 지구가 있습니까? 그 지구를 주기적으로 지구의 상태를
검토,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우리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건 뭐냐면 이 이상기 씨가 제품을 넘겼어. 딱 보면 이게 보여요. 근데 넘길 때도 박스에 담아가 넘기던데 넘길 때도 최종 검사 안 해요. 박스당 200개가 들어있어요. 아는 거죠. 그리고 양산 프로세스적으로 치면 아까 제가 레그 투레그 할 때 원레그는 발생1, 투레그는 유출 1, 원인, 3레그는 시스템 문제로 아마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시스템적인 관점으로 내가 쓴 거예요. 원인이 뭐냐고 하면 개발 후에 이 초도품 양산이 됐는데 지페라이스에서 개발해서 이상기 씨한테다가 작업 표준이나 그 다음에 금형도 그쪽에서 개발을 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한 관리 계획서를 턴오버 주고받고 양산 이관이라는 거는 양산을 시키면서 그 기준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페라스가 그런 양산 이관의 개념, 개발과 생산 간에 양산 이관에 대한 절차가 없다 이런 얘기. 시스템은 이게 시스템이죠 사실. 그러니까 개발 완료 생산 이관 시 개발 과정에서의 이슈, 제조 특이사항, 각종 지침을 전달하는 이관 절차가 이게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지만 양산 이관하는 회사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작업 표준, 자동공사 체크시트, 일상관리표, 이건 일상관리표라는 거는 금형 일상관리표 뭐 이런 거예요. 설비 일상관리표. 이런 것들을 인계하고 인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대책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이걸 제일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요런 거 가져왔어요.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죠 사실은. 최종 검사라기보다는 이거는 초중품에 대한 일상 검사를 하면 돼요. 금형으로 찍는다든지 이런 거는. 그죠? 풀빵 고기빵 만드는데 고기빵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그걸 매번 체크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위에 한번 봅시다. 네, 그 위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쓴 거예요. 이게 저번에 대구에 있는 어디에 사요? 울산. 울산에 있는 DIS. 네. 이물질 유입하고 누름판하고 덮을 간의 간섭이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만 추정하고 대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책을 넣었어. 그러면 이물질 유입은 어떤 과정을 통해 됐을까? 이런 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기준에 의해서 열거돼서 내려와야 된다. 이게 최소한 하자인 경우. 우리가 지금 규모가 작아서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그냥 경홀하게 하고 넘어가지. 이게 정말 고객단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하면 이게 한두 사람이 매달려야 됩니다. 규명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유입이 됐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유입됐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를 추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품질활동이에요. 그래서 품질활동은 나중에 효과성, 유효성 검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유효성 검증. 유효성 검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실행했는데 또 유사한 분량이 나면 그게 그 대책이 유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다시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시스템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쓰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면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휴리스틱, 이게 논리 정해적으로 찾아가는, 추적해가는, 추정해가는, 추적이 어려우면 추정해가는. 그래서 제가 저기 애들 지도할 때는 야 너가 한 단계 내려가. 그 수척이 하는 애들 내가 부산 거기서 지도할 때는 내려가. 그럼 이거 검증했어. 어디 검증했니? 끝까지 따졌어.
그리고 걔들이 바닷물을 만드는데 세계 1등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활동을 하지는 못한다고 나도 봐요.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품질을 지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대책을 써야 된다. 근데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쉽게 나름대로 고민하면 풀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런 인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논리 전개를 하지를 못해요. 그걸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올려보세요. 자, 이것도 오링 조립 후에서 제품 손상 발견, PP 재질. 그래서 이것도 부위에서 손상이 됐는데 왜 손상이 생겼을까 하는 걸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그때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중기적으로 과제로 남겨두라.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못하면 추가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자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말도 제가 쓰고 있는 다음 페이지에 그 위로 한번 해보세요. 위로. 네, 위로. 그러니까 위에 여기서 나오는 대책서의 수준들이 다 그래요. 근데 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불량 대책서를 쓰는 이유는 잘못했다고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 목적이 조아리는 것도 아니고 동일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거. 방지를 하려면 이 원인의 뿌리 원인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아까 몇 살에서 이야기했듯이. 자, 근데 그 루틴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잘 모르겠다. 기술적으로는 아는데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우리가 단언할 수 없다. 그럼 추정을 하세요. 추정을 해서 추정됨 해서 내려가서 그걸 가지고 하면 돼요. 그게 아니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유효성이 다시 의심돼서 다시 수립하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렇게 해요. NCR이 발행돼 가지고 종결됐다가 나중에 재발하면 다시 오픈됐다.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이제 NCR 관리를 잘하는 회사죠. 대기업들. 요거는 우리한테 조금 버겁고요. 저 위에 다시 한번 제가 위에 한번 올려가지고 요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요런 것들 을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책에 대한 걸 제가 한 10분만 딱 했어요. 자,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책은 사실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원인 분석만 잘 되면 대책이 나와요. 근데 대책을 어떤 과정을 어떤 자세로 세워야 될까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 쭉 내려가서. 그러니까 아까 저 아람코 엔지니어가 저가 찾아갔을 때 원인 이야기하니까 가라, 집에 가라. 안 갔지. 그 앞에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또 가고 다음날 또 가고 가라. 다음날 또 갔지. 또 수정해가지고 야 호텔에 소리 하지 말고 가라. 좀 있어요. 뒤에 보면 개선 대책을 수립할 때 한번 봅시다. 자, 위에 한번 봅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풀프루프라는 말이 있는데 대책을 수립한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풀프루프는 뭐냐면 바보를 증명하는 건데 여기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어. 여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한 좀 길어지기 때문에 분량을 만들려고 해도 분량이 안 생기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분량이 생겨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가 내 옆에 차를 탔어, 가족들이. 근데 내가 D를 놓고 운전을 해. 만약에 그 기어가 바로 R로 옮겨질 수 있는 제품 구조다. 네?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거기다 차에다가 운전 중에는 절대 D에서 R로 바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 문구를 5군데, 10군데 써놔도 1년에 몇십 건씩 사고 나요.
이게 안 가도록 만들어줘요. 안 가도록. D에서는 R로 안 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데 실수하지 않는 공장을 만들려면 풀프로프한테 PL 시스템 이거 내가 여기 내가 갖다 낸 거. 이게 동작 수명 때는 물리하는 거.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페이지에 가봅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얘가 훅수가 좋아요. 좋은데 압력이 떨어지면 이게 안 잠기잖아요, 그죠? 안 잠기잖아요. 자, 이거 이런 대책보다는 어때요? 여기다가 압력계를 달아주는 거예요. 압력계를 달아주는 거예요. 압력계를 달아주면 작업자가 그냥 말로 아까 시품, 중품 하듯이 작업 시작하기 전에 압력 확인하고 압력 쓰고 들어가면 되죠. 그럼 더 좋은 건 뭐예요? 일정 압력 이하로 떨어지면 부저를 올리게 하면 되죠. 이게 뭐 어렵겠어요, 이런 장치 하는 게. 그 다음 뭐예요? 떨어지면 작업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 제조업들이 추구해 나가는 풀프루프의 방향입니다. 작업자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가 안 먹히게 해나가는 거지. 우리가 대책을 이렇게 쓰자 이러면 쓸 대책이 지금 없죠, 그죠? 없지만 가급적 아까 제가 교육으로 하지 말자 하는 것도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이거는 이제 풀프루프에 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재발 방지 대책에다 이야기하면 좀 어렵고, 아무튼 원인을 디테일하게 잘 분석하면 대책이 나와요. 자, 이걸 제가 한마디 하고, 이전에 제가 우리 회사에 실습을 하면서 이랬어요. 실습을 하면서 이랬어요. 주차장에,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빽빽하게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근데 이제 평소에 거기를 보면 그 공간에 주차장 틈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틈에 풀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풀이 차가 되어 있는 시간에는 안 보여. 누구도 안 보여. 근데 아침 일찍 내가 출근을 하면 이 주차장이 아니라 풀밭인 거야. 풀밭인 거야. 그럼 거기에서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그걸 했거든. 자,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 미기 와서 정기적으로 이 제초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제초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확인을 하고 뭐 그런 방식이 있다. 그런 방식보다 더 내가 이 자료표를 가져왔으면 설명해 주실 텐데 그런 방식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을까?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제초제를 뿌리면 되지. 제초제를 뿌리면 그게 풀프루프잖아.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대책은 그런 관점, 그런 어떤 차원에서 설계를 하는 거지. 다만 원인의 규명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진인의 규정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고를 트레이닝을 자꾸 해가면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고적 논리적 개념이지만 이게 훈련을 통해서는 충분히 습득 가능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 사례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제가 사례들도 또 아까 풀밭 사례 포함해서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대책을 작성할 때 있어서의 관점, 그다음 영업에서는 대책서를 보는 눈, 그다음에 제작 설계하는 대책 작성할 때 주관점 이런 것들은 우리 영업, 설계, 제작, 검사, 구매까지 다 필요한 지식이에요. 필요한 지식이니까 TQC란 말도 소리가 나왔어요. QC가 왜 앞에 T가 붙냐면 QC만 가지고 QC하는 건 안 된다. 토탈 QC를 해야 된다. 자, 혹시 뭐 질문
없죠. 저 질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요. 대책서에 경불량, 중불량 나누는 게 있던데 기준이 뭡니까? 아, 그거는 우리 KS에 보면 KS면 중불량, 경불량 이런 불량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KS에 있는데 그것을 따르는 기업들이 별로 없고 보통 이제 불량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자기 회사의 기준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불량이라고 하면 예컨대 중불량이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최종 불량을 이야기해요. 최종 불량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제품의 기본 성능이 있잖아요. 성능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나가기 전에 누기가 생겨버렸다. 어? 또 성능을 위배하는 거죠. 성능을 달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중불량이고 기능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무슨 중불량. 그건 회사가 정하게 나간 거예요. 코드에도 어느 정도 규정은 있지만 경불량은 그렇지는 않은데 외관상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이제 불량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미불량이라는 거를 미불량을 또 관련해서 있어요. 미불량은 경불량보다 약간 보이지 않는 곳에 찍힘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미불량으로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하면 돼요. 우리가 정하면 되고 내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내부 심사 기준을 보니까 내부 심사에도 중부적합, 경부적합, 근거상 이렇게 하게 돼 있던데 거기에도 내가 그런 기준이에요. 아주 심각한 이거는 내부 심사에서 중부적합은 우리가 이거를 아예 쓰거나 고객으로부터 파이어가 될 수 있는 인정 취소가 될 수 있는 사항 이건 중불량이고 그건 아니지만 품질의 어떤 운영이나 품질의 어떤 성과를 내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항목은 경부적합 그런 건 아니지만 업무를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는 그냥 관찰사항 이런 거거든요. 그게 중경 뭐 이런 것들이 꼭 정해져 있는 규칙이라기보다 아까 코드에도 일부 있지만 그거보다 회사가 만드는 기준이다 이렇게.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30년을 싸웠어요. 중불량이냐 경불량이냐 제작에서는 이게 왜 중불량이냐 왜냐면 이제 보고해야 되니까 네. 나올 때까지 내가 그거 했지.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이게 왜 중불량? 뭐 또 중불량은 이것은 보고하고 뭐 또 결정은 보고 안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매 싸워. 우리는 그런 싸움 자체가 없잖아. 중불량이 치명불량이라고 생각하는 치명불량이죠.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이 다 하는 중불량은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데 차질을 주는 불량. 그건 딱 중불량. 전기 제품에 전원 파괴가 돼버린다든지, 압력 용기에 압력이 새버린다든지, 다 중불량이죠. 그걸 경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죠. 금액이 큰 것도 중불량이에요. 나중에. 근데 앞으로 저희 회사 어떻게 준비하나요? 해맑게 그렇게 준비해요. ISO 바쁘시지만 한 10분씩 ISO 그거 준비하는 거. 성적서를 만들어 가시 영업은 가시도 되고. 저희 이제 서울에서 대책서 쓰라는 대책서 쓰는 건가요? 다 써야 되지. 벌써 만들어 놨어요. 다 이번 달 거. 야, 박수 잠깐만 안 되지? 네, 안 가면 근데 아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이거 제 글자 실험 보고 어려운 거 아니야? 검찰이 조사를
써야 돼.